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1463년 명천순 7년 하승이 정현조에게 명하여 살만한 집 한 구를 방문하여서 경혜공주에게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5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외의 언옥은 그 종지를 모아 재결을 하여 하는데 혹 착오가 있을까 염려되니 그것을 형조판서 이극감 내조판서 박원용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모여서 의논하여 조례를 세우게 하라 하니 이극감 등이 아뢰기를 일찍이 조장을 세웠으므로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종지는 주장되는 요지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5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원경왕후 민씨의 일가 가운데 누가 주가 되는 자이냐 하니 본원의 장령 민규로서 아뢰므로 즉시 민규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원경왕후의 족친으로서 일가 가운데의 벼슬을 할 만한 자를 첨가하지 않으니 매우 그르다. 이제 첨가하도록 함이 가하겠다 하니 민규가 아뢰기를 모두 제 알을 수직하였는데 오직 민총만 죄인의 후회를 하여 수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민규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6일 을미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지소에 외방에서 항상 공납하는 당나무는 모두 상등의 백저라 하니 어찌 중등과 하등의 당나무가 없겠으며 또 제읍에서 바치는 백지는 어느 곳에 쓰이는가를 사음부로 하여금 조지소의 관리와 호조에 해당 관리를 주액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조지소는 종이 뜨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태종 15년 1415년에 설치하였는데 세조 12년 1466년에 조지서로 고쳤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주화이정 본남 중추원사 최항 행첨지 중추원사 양승지에게 실독을 춘추관에서 상고하게 하였다. 계양군 이정에 계명하여 가서 주악과 절화를 내려주게 하고 어찰로 말하기를 원훈에게 주악과 절화를 내려주면 경들에게 서적을 종일토록 상고하게 하려 하며 나는 한자라도 상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고 이어서 어제 시를 내려주니 시에 말하기를 확강함을 어찌 대축 받겠었고 하면 송문이 호적한 것을 어찌하려 족하랴. 원훈이 마침내 군신과 더불어 모였으니 본시 샘 근원이 있고 또 비에 젖었도다. 기연이 술잔을 놓고 성한 범을 당하니 병의 고치를 조치며 상주는 것보다 나음이 있지 않으랴. 대축은 내록의 이름이다. 하니 권남과 최항 양승지 등이 모두 화답하여 올리었다. 호적은 번잡하게 많이 쌓인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9 세조 9년 4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굴령은 이완할 수 없다. 명일에는 친열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이 가하겠느냐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모화관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늘에 성상의 몸이 편치 못하시니 청컨대 조습을 더 하소사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 장수에게 명하여 가서 열병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위의원이 둘이니 청컨대 육조의원의 예에 의하여 하고 본조의 도직무의 포평은 오고 삼상 한 자를 가자하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오고 삼상은 관원의 임기 동안에 근무 승직을 5번 고과하여 3번이 상등인 것. 이 경우에는 4품 이상이면 승자고 5품 이상이면 조자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졸한 판중 주원사 김구의 과전을 돌려주게 하였다. 처음에 김구는 좌제에 되어 고신을 거두고 아울러 그 전제를 거두었는데 이에 이르러 그 처의 상언으로 인하여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9권 세조 9년 4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우의정 한 명예를 주장으로 삼고 모아간에서 습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직하기를 검으로는 섭진할 때 군사가 입직 때문에 불참한 자도 또한 습진한 사를 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의중 목사 허형손, 판관 오상 등을 잡아다가 의금부에 가두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인상군 홍윤성을 세자 주합인객으로 선형을 인수부윤으로 이시애를 판회령부윤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불사를 함원전에서 행하였다. 세조실록 39 세조 9년 4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평호 전 우진 비주 태수 원이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서 이상을 불러 입시하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늘에 잠깐 감기로 인하여 제상을 오래 보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보게 되었다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왕세자를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평안도 도관찰사 이극배가 하직하니 인견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이나여 종친 제추와 더불어 조용히 담화하고 얼마 동안 있다가 파하였다. 명하여 형조 판서 이극감에게 주악을 가지고 가서 이극배를 전송하게 하였다. 저녁에 충순당에 나아가 관등하니 종친 제추가 모시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행물이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사정들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니 내중친과 친공신 등과 영중주원사 심회, 판중주원사 윤사분, 우참찬 성봉조, 판한승부사 이석경, 행호군, 민발, 승지 등이 모셨는데 명하여 왕세자에게 나와 모시게 하였다. 임금이 조화전의 모기 주체의 구절을 말하니 좌의정 권남이 그 말을 가주어 외우며 임금이 기뻐하여 앉아 일면을 내려주고 조용히 환합하다가 나리의 점으로 세파하였다. 친공신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공을 세워 녹훈된 공신을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전 성균 직강 유희익을 성균관에 다시 배설하게 하였다. 유희익은 경학이 정하였는데 무고하게 해임된 것을 우찬성 부치관이 서용하여 재생을 교수하기를 개청한 까닭으로 임명이 있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주제사 강순이 치게 하기를 열하두가 와서 고하기를 일찍이 성로 천목아와 더불어 약혼하고 방제를 보냈는데 그 딸이 지금 상경하였더니 청컨대 돌려주소서 하고 또 임대 이신의 등이 노자로서 여기에 도망하여 온 자를 받기를 청하니 그 노자로서 저곳에 사로잡혀 간 인구를 받고 오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강순에게 회유하기를 임대 이신의 등이 노자들을 등을 돌려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공로를 펴미니 경은 효유하였어야 한 공으로서 돌려주는 것이 가하고 또 열하두도 또한 그 아들이 성혼하는 일을 말하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올라와서 장가들게 하면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고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왕제자에게 경혜루 아래에서 성균 유생에게 글을 강하게 하니 영의정 신숙주, 인산군 홍윤성, 예조판서 박원영, 중추원사 출항, 이조판서 어효천, 중추원부사 송처관, 예조참판 김길통, 호조참판 임원준, 행첨제 중추원사 이변, 행호군 조변안, 승지 등이 시강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좌지 원차량이 사람을 보내어서 도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법성포 만어 김중소는 성군을 포로 해쳐서 많은 미포를 거두어들여 혹 첩기에게 주고 혹 본가에 보낸 정적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김중소는 면하기를 도모하여 불복하더니 그것을 다시 핵실하게 하자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니 청컨대 수색하여 잡아서 다시 신문하게 하고 그 이미 드러난 미포는 본가에서 징수하고 회계에 기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해에 두 기고리 모양이 있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친히 겸사복 등 가벌창을 열관하고 드디어 구제에 거둥하였다가 날이 저물어 환궁하였다. 가벌창은 무과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을 맞붙여서 실제로 규정된 법식대로 창을 쓰게 하던 일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별시위 오영은 정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첩가 홍란을 사랑하여 강상을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유리장 90대에 개정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8일 정초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공조 정랑 정승조 세조 참군 심정원이 까닭없이 아내를 버렸는데 이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부모가 부도에 합하지 않는다 하여 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자세하지 않으며 어찌 지 아비가 그 아내의 그런 것을 알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송사 한자의 예에 의하여 추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 하동부원군 정인지 우부승지 노사신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 앞서 성공 제조 황효원 김계가 정빈궁을 영건하면서 제조가 지나쳤으므로 임금이 이를 견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내사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세자궁을 너무 사치하게 지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하여 즉시 명하여 고치게 하였는데 경등은 어찌 내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감히 더욱 사치하게 지었는가. 궁궐은 검소함을 숭상함이 마땅하거늘 더구나 빈궁 같은 것이라. 대저 사람의 복록은 수가 있는 것이며 재력은 오로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사치를 숭상하면 반드시 재물을 다하는 데 이를 것이다. 재물이 다하면 반드시 그 백성을 상하게 되니 경등이 어찌 생각하지 아니함이 심한가 하였다. 임금이 정인지와 더불어 경사를 강론하고 또 옛 인조의 칠한 득실을 상론하고 이어서 유교와 불교의 도리를 논하였다. 임금이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정승조 심정원이 아내를 버린 죄를 청하였으나 그러나 정승조의 아내는 그 아비 정인지가 부도에 행하지 않음으로 내쳤다 하고 심정원의 아내는 그 아비 심결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며느리가 불과한 정상이 있는 까닭으로 내쳤다고 하였으니 한 집안의 다스림은 아비가 오로지 하는 바인데 아비가 그 며느리를 불과하다 하여 내쳤으니 아들의 죄가 아니다. 너는 헌부에 전하여 추국하지 말도록 하라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정승조의 아내가 불손하여 신이 이의하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비록
사마가 있더라도 관괴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 그러나 시아비로서 며느리를 버렸으니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39권 세조 9년 4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헌장령 민규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정승조 심정원은 그 아내의 주약을 무리쳐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아비가 내치게 하였다 하니 청컨대 정인지 심결에게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 부모가 이미 부도에 합하지 않는다여 내쳤다고 하는데 또 어찌 다시 묻겠느냐. 더구나 심결은 이미 나에게 아뢰고서 내쳤으니 자부의 연구로 그 아비에게 묻는 것은 불가하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민규가 또 아뢰기를 만약 며느리가 큰 허물이 있다면 마땅히 그 며느리를 죄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큰 허물이 없다면 내치는 것은 어리가 아니니 청컨대 추국하여 귀의를 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이유는 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19일 무인 nep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관처 진수 진성행이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벗고 청사를 보았다. 도승지 홍응을 불러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정승조의 주의를 핵실함은 심히 불가하다. 부부 사이에 은밀한 것은 알기가 어려우며 정인지가 내게 말하기를 그 며느리를 거느리고 7, 8년을 살았는데 교기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끝내는 교화할 만한 이치가 없는 까닭으로 내쳤다고 하니 정인지는 훈구 대신인데 그 말을 믿을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대승인데도 자사의 어머니를 내쳤는데 당시에 그러다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예전에 이르기를 엄난하면 버리고 질투하여도 버리며 말이 많아도 버린다 하였으니 대저 질투하는 부인의 상정인데도 오히려 버린다고 하였으니 정승조의 일도 이런 유와 같다. 며느리가 만약 그 허물의 현저하게 있으면 추국하여 묻는 것일까 하나 나타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추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과연 상교와 같이 나타나지 않은 일은 진실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정승조 심정원의 일은 강상에 관계되니 핵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인지 심결은 반드시 대일을 상량하여 진실로 애매한 일이 없을 것이나 문득 한결같이 부모의 소위라 하여 두고서 묻지 않는다면 뒤에 아내를 내치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많이 허물을 핵실하여 지 어미가 과오가 있으며 마땅히 추국하여야 하여 죄줘야 한다 할 것입니다. 두고서 묻지 않음은 불가하니 제3 일을 성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정승조 심정원의 일을 굳이 청하니 명하여 헌부의 관리를 을금부에 가도 구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향조 참판 서거정에게 명하여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어제 시문을 거두어 모으게 하고 이어서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한승부 윤으로 공조청한 민대성이 남양부에 살고 있으므로 임금이 일찍이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위연하게 하였는데 민대성이 예골하여 사언하였다. 임금이 증군과 더불어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수를 내려주며 내녀로 하여금 원손을 안고 나와 민대성에게 보이니 민대성은 곧 원손의 외구 한 명의 처부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관리를 파직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정종을 동지 중추원사 경상좌도 도질제사로 이몽가를 증추원 부사로 유저한을 사헌부대 사원으로 민대성을 증추원 부사로 김순영을 지비로 우계번 신승선을 장령으로 허종을 수지평으로 설계조를
경상우도 첫제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4일 개미 첫번째 기사 계승부 연복사의 종이 사리를 바쳤는데 열어서 보니 곧 좁쌀이었다. 명하여 그 종을 부르니 이미 도망가 버렸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5일 갑신 첫번째 기사 건영문에 나아가 조참을 받았다. 사정전에 나아가니 내종친 제장 겸사복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술자리를 베풀고 명하여 사헌부의 관리를 방면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5일 갑신 두번째 기사 전 순한 현감 강복이 전철을 버리고 고경제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또 이를 버리니 사헌부에서 강복이 무고하게 2번씩이나 적철을 벌였다 하여 취획하였다. 영의전 신숙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강복이 아내를 버린 것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그러나 고시의 강복의 아내가 된 지 10여 년인데 강복을 따라 순안에 돌아오고 강복이 모상을 만나게 되자 함께 평양의 본가에 돌아와 강복을 침핍하여 버림을 구하여 스스로 죄마를 벗고 길복으로 상경하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조사가 문득 배우자를 구한다는 것을 듣고 도하에 시끄럽게 전하더니 마침내 이준생에게 갔습니다. 그 지아비를 배반한 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것은 버려두고 묻지 않고 홀로 강복만을 죄준다면 그 크게 사죄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대저 군신 부자 부부는 그 의리가 하나입니다. 지엄이가 지아비를 배반한 것은 삼강을 훼손함이니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여 크게 징계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5일 갑신 세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제사의 잔물 출납의 첩자 관자는 사문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7일 병술 첫번째 기사 함기도 도우절제사 강순이 치기하기를 지난번에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유시하기를 투하야인 낭장가로의 아내는 김파을대의 딸이니 족친에게 붙여서 올려보내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사람을 시켜 낭장가로의 아내와 아비 우로합을 불러다 그 정원을 물었더니 낭장가로의 아내 아라시가 고하기를 상경하여 지 아비를 보는 것은 진실로 원하는 바이나 다만 비아의 부모가 구존해 있고 또 농사철을 당하여 상경하기가 어렵다 하여 올려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7일 병술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병무지가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4월 2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복의 아내는 이미 기별의 거를 받았으므로 그 어미가 이준생에게 주어 시집 보냈으니 진실로 지 아비를 배반한 것이 아니므로 두고서 묻지 않는 것이 가하다. 다만 기별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그 처음은 무엇으로 발단하였느냐. 겨우 헌부에서는 풍문거액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헌부의 관리를 불러 묻도록 하라 하니 지평 김이용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고서 핵실하였습니다. 풍문공사는 법으로 마땅히 행하지 않지만 이 일은 강상이 관계되기에 핵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누가 먼저 말을 발설하였느냐 하니 김이용이 아뢰기를 전장령 민규가 발설하였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민규를 불러 묻게 하였다. 풍문거액은 사헌부에서 관리의 비행이나 규문의 엄난함에 관한 일을 풍문으로 듣고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행문하던 일이다. 풍문공사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일 기축 첫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일 경인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왕세자와 이명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영, 구성군 이순, 언산부정 이철, 좌의정 권남, 낭양보원군 홍달손, 우찬성 구치관, 인산군 홍윤성, 호조판서
조성문 행첨지중조원사 김계 이조판서 어효청 개성군 최유와 승지 등이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충훈부 당상조와 찬승 황수신 밀산군 박중손이 와서 중월연을 청하니 불러들여 이르기를 단오일에 모화관에서 간략하게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권남이 협주 양촌 응제시를 바치고 이날 조부의 훈구 세계를 두루 서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의 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권남이 말하기를 사직의 신은 신도 또한 사양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이후에게 이르기를 권남이 스스로 자랑하는구나. 사직의 신으로 자임을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3일 신묘 첫 번째 계사 일본군 대마주 평조신 종원구랑 정수와 살주 이집원 우로 우주태수 등 희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사 유자환 전가생이 명으로부터 돌아왔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익현군 이관이 조하니 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중지하게 하였다. 부위로 쌀콩 각각 100석 종이 200권 백저포 10필 백면포 10필 정포 60필 석회 60석을 주고 시호를 충성이라 하니 몸이 위태하여도 위를 받으름이 충이요 좌상하여 능히 마침이 성이다. 관은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의 아들이다. 성품이 호일 강감하고 잘 사람의 뜻을 사후하여 조아익 공신에 참여하니 임금이 매우 중하게 여겼다. 형 계양군 이전과 더불어 사인을 진압하며 교별하고 창사, 윤호, 전현감, 성계증과 술무리가 되어 밤이면 여염의 소가에 모여 장기를 불러 모아 군음을 하는데 이로 인하여 병을 이루어 파리하고 쇠약해졌다. 이에 이르러 피를 토하고 졸한 임금이 관의 홀연히 죽음을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계양군의 허물이다. 의창군이 술로 죽었는데 익현군도 또한 술로서 죽으니 매우 슬프다 하였다. 좌상은 보자이다. 좌익 공신은 1455년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1등에 7인, 2등에 12인, 3등에 25인이었는데요. 1456년 사육신 사건으로 성삼은 이휘는 출탈당하고 3등 정창소는 2등으로 김질은 3등으로 추록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진사 김언신 등의 상언에 일거하여 아뢰기를 신석 또는 병자눈으로부터 자제를 교수하여 하급을 받아 성명한 자가 자못 많으니 청컨대 유사득 등의 예의에 의하여 군직을 제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중지청이 승정원에 나아가 고하기를 어젯밤에 종류의 남수각에서 자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엄밀히 말하기를 한 가지 감개한 일이 있다 하기에 이를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내 아내의 주인 이씨가 일찍이 나와 더불어 말하기를 너희 아내의 광망한 말을 너는 믿지 말라 하기에 나와서 아내에게 묻기를 너 주인이 무슨 까닭으로 너가 광망하였다고 이러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주인의 아비와 동생 등이 반역하기를 모의하는 것은 내가 들었더니 주인이 당신한테 누설할까 두려워서 당신이 듣지 못하도록 경계함이다 하였고 그 뒤 아내를 이용케 하여 내보내어 다방동 차귀생의 집에 붙여서 병을 얻게 하였는데 들으니 진누가 군사를 거느리고 내가 가는 곳을 찾아서 장차 죽이려 한다 하여 소승이 이 말을 듣고 감히 함께 왔습니다 하거늘 승정원에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계승부의 패속 이명입니다. 일찍이 공조 참판 이연손의 딸 집비부이었는데 병이 깊고 혼을 잃어서 중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니 명하여 우부승지 노사신에게 다시 핵실하게 하였는데 이명이 대답하기를
지청이 고한 바와 같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이 연손과 자서를 잡아오게 하였다. 임금이 화위당에 나아가 영의정 신숙주 의정 한 명의 인상군 홍윤성 주하승지 이문영과 노사신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푸고 이문영으로 하여금 다시 국문하게 하니 이명이 변사가 많거늘 이문영이 이로써 아래였다. 임금이 술에 취하여 명하여 모두 나가게 하니 이문영도 인하여 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있다가 이문영, 우승지, 김경광을 불러서 들어가 보이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문영이 대사를 받아 마치지 못하고서 간 것은 심히 불가하다 하고 명하여 파직하고 김경광으로 하여금 이 연손과 자스를 의금부에 나누어 가두게 하였다. 자스는 사위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이문영이 이명을 다시 국문하고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물어보라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문영이 안문하려 하고 장차 아뢰려고 하였는데 명하여 나가게 하신 까닭으로 갔으니 비록 이문영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신등이 아는 바입니다. 아무로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이문영은 죄가 없으니 그를 속히 소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 의정 환맹회 우찬성구치관 예조판서 박원영 중추원사 윤사헌 형조판서 이극감 등이 이연손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명이 처음 국문하였을 때는 중과 더불어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답하고 다시 국문한 즉 처음 올 때에 모두 중을 본 것으로서 대답하며 이제 병간에 다시 살피면 그의 중과 더불어 말한 것이 없다 하니 이로써 보건대 허사임이 매우 명백하다. 이 연손 등을 방면하고 다만 이 명이 말한 진무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찾으려 죽이려 한다고 한 말은 그 사위 진무 변효동과 자기 생애가 묻는 것이 옳겠다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이명이 변사한 것은 어떤 마음에 쓰인지 알지 못하니 청하건대 다시 안문하여 귀일하게 한 뒤에 이 연순 방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명이 이미 중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제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실상을 취하겠느냐 즉시 방면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이어서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다시 국문하게 하니 이명이 대답하기를 아내 매화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인 이 시가 그 아비 이 연손 등과 더불어 행행하고 황궁할 때에 반역하려고 모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말하기를 아내의 주인 이씨는 전라도 조세 령선 정말종에게 곡식 40녀석을 받고 매화를 정말종에게 줘 시집 보내고 나를 내치어서 내가 보복하려고 이 말을 발설하였습니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저 중이 나를 유인하여 이 일을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하고 반복하여 변설하니 마침내 귀의를 하지 못하므로 전교하기를 변효동을 방면하고 이명의 아내 매화를 국문하라. 하여 즉시 국문하는 매화가 말하기를 이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 주인이 나를 시켜 집을 단장하였는데도 고직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를 빼앗아 개가 시켰으니 마땅히 불측한 해로움으로서 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다시 이명을 불러 매화와 대질시키니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변사하여 한결같지 않으므로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두 사람의 언단이 한결같지 않고 또 둘이 가추 병이 있어서 즉시 고신하지 못하였으니 청가대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여 귀의를 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7일 을미의 첫 번째 기사. 사장들이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홍응행을 불러 말하기를 상참에 재배하는 것은 중국 조정의 예이냐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중국 조정의 제도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하나 생각하건대 상참은 매일 하는 일인 까닭으로 그 예는 간략한 것을 쫓아서 그러합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재배하는 것은 동일이 서로 보는 예이거늘 지존을 위하여 어찌 재배하는 예가 있겠느냐.
세종조의 상참의 예는 지극히 간략하고 군사도 시위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사배례를 행하고 군사는 혁명을 가지고 입시하며 또한 고치를 갖춤이 가하다. 다만 공인은 20인을 지나지 않게 하여 겨우 악기를 갖출 뿐이다. 음악을 베푸는 것은 이를 좋아함이 아니고 조이는 마땅히 엄숙하여야 한다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는데 비로소 음악을 베푸고 사배례를 행하였다. 영의정 신숙주, 남양부원군 홍달송, 우창성 구치관, 예조판사 박원영, 중추원사 최항, 형조판사 이극감, 병조참의 박중선, 승지 등이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푸고 신숙주를 불러 말하기를 곡물 대납은 조사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사대원 간사승이 백성을 침해하여도 수령은 한갓 국가에서 승인을 호율하는 것 때문에 감히 누구냐고 하지 못하며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억지로 대납하게 하니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 의롭지 못함을 하는 것이다. 홍제원 제천정 같은 데는 곧 명나라 사신이 내왕하며 유관하는 곳이라 패할 수가 없으나 나머지는 파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으로서 불가한 까닭으로 드디어 즉시 정지하는 것이니 이 뜻을 제업의 수령에게 유시하라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중들이 관리에게 청탁하여 무릇 대납하는 물건은 수를 더하여 분정하고 값을 거둘 때는 함부로 과렴하여 그 값을 배나 징수하니 그므로는 무릇 대납하는 물건은 한결같이 민원을 쫓고 관에서 스스로 값을 거두어 승인에게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명하여 이 극감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이르기를 세자는 때가 바야흐로 양력이니 동방으로부터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방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를 것이다. 교양은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학문뿐만 아니라 공시도 또한 익힘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활 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였다. 곡물 대납은 지방의 곡물을 대신하여 중앙에 바치고 그 값을 배징하던 일이다. 간사승은 이를 맡아서 주관하는 중을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채방 수령으로서 송구를 잡는 데 더딘 자는 공신의 자손으로 당상관이면 장 100대를 수속하게 하고 3등 현감 유중발, 은산현감 이효동과 일리 등은 결장 100대를 때리며 그 나머지 경범은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하였다. 아이고야.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한성부에 전직하기를 제인 백정 등이 많이 본향을 도리하여 경중에 와 붙여서 도적이 점점 성하니 그것을 속히 추쇠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1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장이동 신정에 거동하여 관사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관사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5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화의당이 나아가 성균 유생 임효근 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중추원부사 민대생이 하직하고 돌아간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당초에 벼슬을 제수한 본인은 위로하려 함이었는데 한 명이가 말하기를 경이 물러가시려 한다고 하기에 내가 내 경의 뜻을 따른다 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5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영흥대군 이염 도승지 홍응 전 상주목사 김수온 등에게 명하여 명황계감의 가사를 번역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중추원사 최항 예문제학 이승소 직예문관 이영은 성균박사 박시영 등에게 명하여 명황계
감의 가사를 번역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선 유자헌이 남원에 있는 계모가 병이 있다 하여 사직하고 귀시한의 명하여 역마를 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출전주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등원 조신 괴뢰 기내 섭진주 병고진 편방민부위 춘길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7일 을산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홍응이 아뢰기를 근자의 승중관 등이 근로하여 종사하는데 도목을 바쳐도 천전되지 못하고 침체한 자가 많으니 이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여 곧 혹수령에 혹은 경관으로 마땅함에 따라서 서용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중관 등이 침체하여 서용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다 서용하려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지금 성중관들로서 1년에 거관한 자가 21인이니 비록 다 서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반으로 감하여 서용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정대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니 내종진 봉은부원군 정창손 우찬성 구치관 중추원사 최형 호조판서 조승문 병조판서 윤자은 강승군 봉석주 예조참판 김길통 행 대호군 홍익생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동부승지 이계손이 평안도 함종현의 강도 오막송 박지생 등의 옥사를 아뢰는 임금이 정창손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비록 이미 취초에는 자복이 있었으나 그러나 작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또 장 아래에서 취초한 것이 의심할 만하니 수분과 종분을 나누어 헤아려서 멀고 가까이 사거 시킴이 어떻겠느냐 하였다.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작물이 비록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향인의 밀고로 인하여 엄포하여 정상을 얻었으니 반드시 마을 가운데서 본래부터 이를 갈던 자이니 무복할리 만무합니다. 또 이제 도적이 성행하여 신들이 들으니 풍향에서 한 민가가 잠옷 부실하여 건자의 강도에게 표략된 바 있는데 이를 고하려 하면 수령이 그 작물이 있고 없는 것을 상고하여 문득 놓아 보내는 까닭으로 그 독을 맞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한 마리 다 구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양주 포천 양업의 사이길인 비론석은 곧 강도의 굴혈이라서 함길도를 왕래하는 자는 여기에 이르러서 반드시 급탈을 보게 되니 도성의 곁에서 이와 같은 장난은 예전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강도에 관여한 것은 비록 작물이 없다 하더라도 가볍게 용서하면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치가는 말하기를 만약 작물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큰 형벌로서 단조하면 남형이 무고한데 미칠까 두려우니 그러나 이제 오막성 등은 고신한 지 한두 차례에 곧 승복하였으니 밀고 한 것과 합치하여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그렇겠다 하고 명하여 괴수 오막송 박지생 등은 잠하고 그 여당 6인은 가운데에서 사거시키며 또 이명은 아내의 주인을 무고하여 정리가 전례함으로 명하여 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화비당이 나아가 내종친과 더불어 사후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좌승지 이문영을 불러 명황계감의 가사를 교정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1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본래 제색의 공력자로 하여금 좌우로 나눠서 한강가에서 체금하게 하였더니 산호 안지라는 자가 있어 고역하여 먼저 검을 얻어서 가지씨 같은 것을 9매를 바치니 명하여 사약을 제수하였다.
있었어? 세조실록 39권 세조 9년 5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한명의 영중초원사 심화 예조판서 박원영 지중초원사 김처희 형조참판 서거정 병조참의 박중선 승지와 겸사복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명하여 왕세자에게 나와 모시게 하였다. 임금이 한명에게 이르기를 내가 근자의 병이 나은 뒤로 공시를 일삼지 않다가 어제 잠깐 쏘았더니 시도가 평직하였다. 만약에 다시 조보한다면 전에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도적이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았어도 허형손 오상 등은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분개하였으니 요리 참형에 해당합니다. 대전 안에 당상관 이상이 사죄를 범한 자는 사사하게 되었으니 허형손은 마땅히 사사하소서 하니 명하여 각각 1등을 감하여 평안도 장성군에 증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군자감의 대창이 낙성되었다. 이 앞서 국가의 축적이 너무 많아서 장르에 용납할 수 없어 명하여 군자감에 앞서 철거한 인가를 좌우로 나누어 대창을 영조하게 하고 오조판서 조성문 행참지중초원사 김계 상산군 황효원 행호군 강로 등에게 그 일을 감독하고 독촉하게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낙성을 고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의서습독관과 의녀의 권징 조건을 아뢰기를 1. 의서습독관 30인을 3번으로 나누어 3일씩 서로 교체하여 항상 내의원에 출사하게 하고 무릇 방스를 상과의 병을 보고 진후 등의 일을 하게 하소서. 1. 내의원 같은 것은 전의감 제조와 본조 당상이 성균관에 월강하는 예에 의하여 매월 전의감에 앉아서 일건 제수를 강하여 통하고 불통한 것을 치부하였다가 제알을 수직할 때 그 획수를 상과에 서용하고 3의사에 걸원이 있으면 제알을 불게하여 보충 임명하되 그 중에서 타기한 자는 현관을 제수하고 불통한 것이 가장 많고 게으른 것이 현자는 고신을 거두어 의사 사령으로 정하였다가 그 획수를 상과에 본임에 환허하소서. 1. 은연은 해민국 제조가 매월 독서한 것과 일찍이 독서한 바를 강하여 통하고 불통한 것을 치부하고 매월 획수가 많은 자 3인을 일일이 베껴 써서 계문하여 원료를 주되 그 중에 3번 불통한 자는 해민국 다모로 정하였다가 3약 이상을 채우면 본임에 환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후는 진찰이고 3의사는 왕실의 의학을 맡은 내의원, 양반의 의학을 맡은 전의감, 평민의 의학을 맡은 해민국의 3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성균관 등이 거관하여 도목을 바쳐도 침체하여 사용되지 못하니 상언하여 감찰 주하랑의 화함직을 받기를 빌거늘 이조에서 이 아래기를 감찰은 음득이 그 후손에게 미치니 모름지기 세계와 헌구의 유무를 상고하여 하고 영직으로 제수함도 불가하니 참건대 도관 주하량을 제수하소서 하고 승정원의 사례기를 관작을 스스로 점치는 것은 불가하니 참건대 듣지 마소서 하고 전교하기를 참된 주하량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직이니 무방하다 하고 드디어 윤하하였으나 그러나 마침내 제수하지 아니하였다. 화함직은 좋은 자리의 관직이고 영직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 차함을 말한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직하기를 경국대전 형전의 승인 추획조의 해당 절목에 승인은 비록 중죄를 범하였더라도 경외가는 일리 족친인을 책부하여 계문한 뒤에
수금하여 주액한다 하여 이로 인하여 경외의 관리는 무릇 승인이 크게 범하고 작게 범한 바를 알지 못하는 척하고 마음을 써서 검액하지 아니하니 비록 살도 음도를 범했다 하더라도 살인이면 정적이 쉽게 나타나지만 엄사이면 애매하여 밝히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모두 두고서 논하지 아니하여 건망이 날로 소루하여진다. 승도가 공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끓임이 없어서 번저감을 조정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중외의 승인이 대처한 정상이 명백한 자는 전린인과 관령 이정이 그 즉시 관에 고하게 하라. 그 용언하여 고하지 않은 자와 관리가 알면서 색실하지 않는 자는 아울러 위제율로서 논하고 만일 혹 무고하면 평범한 사람이 무고한 죄에 1등을 더하여 논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5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허형손 휘하의 여수 대정 등만이 홀로 죄를 가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경계함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아울러 죄 주소서 하니 우의정 한명회에게 명하여 의논하였더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장 100대에 도 3년을 속박치게 함이 가합니다 하고 승정원에 싸르기를 여수 대정 등은 본시 수령이 지휘하는 것이니 천편하여 행사할 수 없고 또 모두가 빈궁한 사람이니 만약에 도 3년을 속박치게 하면 비록 재산을 다한다 하더라도 충당하여 상환할 수 없으며 곤고를 견디기가 어려우니 다만 장 100대만 때리고 속바치는 것은 면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고 하였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5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공수에 술 서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 이때 가뭄이 기운이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명이 있었는데 저녁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 세조실록 39년 세조 9년 5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찰관 구치동이 회회청을 강진에서 얻어 바치었다. 회회청은 도자기에 올리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인데 회회교의 지방인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일컬었다. 그렇구나. 푸른 물감.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부지사 여권사 장자학을 보내어 피로되었다가 도망온 중국인 공강 등 3명을 안동하여 요동에 회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우의정으로 익명치사한 이인손이 병을 얻으니 명하여 그 아들 평안도 도관찰사 이극배에게 유시하여 올라와서 상견하게 하였다. 익명치사는 국가의 원로 대신이 관직에서 물러날 때 그 벼슬을 그대로 띄고 물러나게 하던 일이다. 녹봉을 그대로 지급하면 물론 중대한 국사에는 참여시켰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사후하니 임영대군 2구, 영대군 2염, 계양군 2승, 영순군 2부, 구승군 2준, 은산부정 이철, 하성위, 정현조, 영천부원군 윤사로, 우의정 1명의 인산군 홍윤성, 호조판서 조성문, 문성군 유수와 승지 등이 입시하여 날이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은서 매우 등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판군기 감사 황신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도적이 본감의 총통 600여 자루를 훔쳐갔으니 청컨대 이를 찾게 하소서니 부장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유동장의 집을 수색하게 하였다. 유동장은 녹그릇과 구리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5월 3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내종친과 봉원부원군 정창송 영의정 신숙주 판중주원사 심결 공조판서 김질 행 첨지중주원사 김계 이조판서 어효점 개승군 최유 병조판서 윤자온 행첨지중주원사 양승지 행호군 홍익생 예조참판 김길동 한승부 윤 이서와 승지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부장 문석하니 총통을 훔친 자를 잡아서 아래니 동부승지 이계손에게 명하여 형조에 가서 검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에는 일찍이 흰 기러기를 바쳤으니 이제는 흰 꿩을 바쳐야 마땅한데 누가 갖다가 바칠 만한 자인가 하니 신숙주가 강례 관 노삼을 첨가함으로 명하여 보내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 학은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의학, 산학, 잡학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잡학자는 모두 그 업을 정하게 하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단지 수직하는 데만 힘써서 겨우 시제를 갖출 뿐이니 심히 불가합니다. 제 학의 무리가 비록 모두 그 업을 통할 수는 없더라도 그 가운데 2, 3인이 능통하면 또한 족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양승지에게 말하기를 서책을 상고하고 교정하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양승지가 말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의 서적이 산란하여 이제 비록 정제하였더라도 이를 간직하여 고열에 갖추게 하라 하였다. 양승지가 드디어 글을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거기 역대의 서적을 보건대 혹 명산에 간직하고 혹 비각에 간직한 것은 유시를 대비하여 영구히 전하는 소위입니다. 선조의 숙종이 비로소 경적을 간직하고 그 도서를 의 글을 하나는 고려국 14엽 신사세의 어장서 송나라 건중 정국 원년 대요 건통 9년이라 하고 하나는 고려국 어장서라 하였습니다. 숙종조로부터 이제까지 663년인데도 인문이 어제 한 것과 같이 문헌을 상고할 만하고 이제 내장된 만권의 서책은 그때에 소장하여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서 뒷면의 도서는 조선국 제6대 개미세 어장서러 본조 9년 대명 천순 7년이라 이끌고 친자를 가지고 이를 쓰며 앞면의 도서는 조선국 어장서라 이끌게 하고 전자를 가지고 이를 써서 제 책을 두루 나타내어 만세에 밝게 보이며 또 혹 신라와 전조 성시의 예의에 의하여 따로 연호를 세워서 표지를 삼게 하소서. 신은 또 거기 보건대 군상의 어필은 운한으로 더불어 그 소회함이 같으며 규벽으로 더불어 그 찬란함이 같으니 만세의 신자들이 마땅히 준각할 바이고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조 성제의 예는 모두 건각하고 간직하게 하되 관을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였으니 태종은 용도각이라 하고 진종은 천장각이라 하고 인종은 보문각이라 하고 신종은 현모각이라 하고 철종은 휘위각이라 하고 고종은 환장각이라 하고 효종은 화문각이라 하여 모두 학사, 대제, 직각 등의 관직을 두었으니 바라건대 이제 신등은 어제 시문을 마감하여 올리니 인지당의 동쪽 별실에 봉안하여 규장각이라 이름하고 또 제서 소장의 내각을 비서각이라 이름하여 모두 대제학, 제학, 직각, 은교 등의 관직을 두어 당상 등 다른 관직을 겸대하게 하고 낭청은 예문 녹관을 겸사하여 출납을 관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본국 지도를 내다 신숙주와 양승지에게 보이고 의정부에서 수찬하게 하며 이어서 양승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양승지는 젊어서부터 지리를 강기하였고 그가 집현전에 있으면서 임무를 마칠 때를 당하면 그 옛적에 생각하였던 한자를 손바닥 위에 쓰고 집에 이르면 제서를 다 상고하여 보았으니 옛적에도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갖춘 것을 구할 수 없다였습니다. 만약 군신으로 하여금 각기 장점을 바치게 한다면 국가의 서사를 어찌 구제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제추는 모두 내 말을 들으라. 양승지의 일은 진실로 옳다. 모든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내 또한 일찍이 한자를 써서 유추하여 행한 것이 잘못 많았으니 양승지가 손바닥에 써가지고 깊이 생각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를 불러 어탑에 오르게 하고 세자에게 이르기를 마음에 처음 바라는 것이 가장 간절한 곳이 된다. 동방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방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니 그 공부를 삼가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로 너의 몸에 있다 하였다. 진자는 한자 서체의 하나이다. 전자도 한자 서체의 하나이다. 규벽은 옛날 중국에서 제후가 천자를 만날 때 가지던 구슬이다.